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 작가는 델리아 원서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 검정, 붉은, 그리고 녹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가 갖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검정 소녀와 깃털, 붉은 노을과 섭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녀 몸속에 빛나는 반딧불을 보여줍니다. 검정 소녀가 손에 깃털을 바라보는 눈빛과 붉은 항우는 왠지 쓸쓸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이 책 속에서 깃털은 무엇인지, 가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섭지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소녀의 외로움은 왜 생겨나는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캐서린 데니얼 클라크이며 카야로 불려집니다. 1952년 카야는 5남매 중 막내로 6살 때 8월 아침에 엄마는 악어 신발과 파란 가방을 들고 떠납니다. 그때 손이 오빠 조디는 엄마를 여우에 비유하여 엄마 여우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새끼를 두고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 큰오빠와 언니들과 조디는 떠나고 아빠와 혼자 남게 된 카야는 아빠와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카야는 동네에서 넙지 쓰레기, 넙시궁지, 섭지 암탉으로 불리며 가까이 하기에 사회에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마시걸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이름 대신 불려집니다. 학교에 갈 나이를 넘겨서 찾아온 공무원과 컬페퍼 부인이 찾아와 카야를 학교에 보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카야를 교장은 1학년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섭지 사람들은 학교에 잘 오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2학년으로 편입시켜 공부하지만 그를 모르는 카야는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그 이후 학교에는 가지 않고 섭지를 사랑하고 자신만의 삶을 구성합니다. 아빠 몰래 보트를 타고 나갔지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데이트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야는 아빠에게서 낚시하는 법과 구름과 이안류 타는 법, 날씨 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같이 낚시도 하며 곤충과 깃털을 모아 콜라주를 만듭니다. 1953년 어느 날 아빠와 바클리 코브 다이너 식당에 가서 카야는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편지를 읽지 못하는 카야는 아빠가 편지를 보고 용서해주고 가족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아빠는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그 후 낚시는 없었습니다. 1956년 카야가 6살 때 아빠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집에 등불 기름도 없고 성냥도 5개, 양초도 없어서 점핑 가게의 홍합 2자루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이때 점핑과 메이블은 연민의 정을 느껴 카야를 도와줍니다. 보트를 타고 포인트 비치에 갔을 때 소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훔쳐봅니다. 같이 놀 수 없는, 어릴 수 없는 것에 속상해합니다. 혼자 살아가기 위해 홍합과 고기를 구워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 카야가 14살,
아직 글과 숫자를 모르고 있으며 낚시를 하던 중에 까마귀의 움직임을 보고 맹수가 왔는지 먹이 신호인지 경고를 알고 소녀들의 등장으로 피해 집으로 오면서 덩글에 그레이트 블루 헤론 깃털이 걸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야가 집에 있는데 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카야의 집문을 두드리고 성공의 안도감과 환호성을 외치며 돌아갑니다. 이때 카야는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전에 암컷 야생 칠면조가 날개가 가시던 불에 걸려 날지 못하자 동족인 새가 암컷의 목과 머리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이유는 다치거나 하면 무리의 다른 새와 구별되어서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 죽여버린답니다. 카야는 화장을 하면서 여자들끼리만 연분홍 매니큐어를 칠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자초되자 같이 노력해서 구해냄으로써 항상 같이 할 것을 약속했던 가족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참나무 덩굴에서 카야는 우유곽과 깃털과 편지를 받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트는 카야를 만나 글 읽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글을 배우면서 부모의 이름과 결혼 생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빠는 2차 세계대전 때 잠옷 속에 숨어 있다가 박격폭탄에 날아와 터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지만 얼떨결에 하사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거짓 영웅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못하고 술과 폭력을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카야는 점핑과 메이플의 집을 방문하려다가 점핑이 껌둥이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는 소년들을 목격하고 그 소년들을 혼내주고 집으로 오면서 나와 같은 차별의 아픔을 느낍니다. 점핑 가게에서 사회복지사가 카야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데이트와의 만나는 장소를 바꿉니다. 여기서 데이트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며 저 숲속 깊은 곳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살고 있는 곳이라며 설명합니다. 낡은 통나무집으로 옮겨 읽기 수업을 하였고 시 공부를 하면서 엄마의 시집을 읽습니다. 어느 날 카야는 배가 아프다며 힘들어할 때 데이트는 눈치를 채고 여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카야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메이블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날 데이트는 성인식을 위한 케이크를 준비하였고 그때 데이트의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데이트의 자전거를 사러 애슈빌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카야와 첫 키스를 합니다. 데이트는 카야에게 머리핀, 현미경, 물감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데이트의 아버지 스커퍼는 아들이 마식을 카야와 만남을 우려하며 생물학자의 꿈을 키울 것을 권합니다. 데이트는 카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7월 4일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며 학교로 떠납니다. 그러나 7월 4일에 데이트는 벌룬 박사와 탐사여행으로 가지 못하고 15일 후 카야를 찾아가지만 데이트는 만나지 않고 멀리서 보고 떠납니다. 여기서 데이트는 갈등을 하지 않았나 카야와 세상의 꿈을 두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만남을 미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편 카야는 살구색 시폰 드레스를 입고 기다림에 쓰러집니다. 결국 오지 않는 데이트를 생각하며 다시 외로움을 느낍니다.
멀리 보이는 반딧불을 바라보며 반딧불이 처음에는 올바른 줄과 점의 조합으로 자기 종과 짝짓기를 하고 다음에는 다른 신호를 반짝거려 다른 종의 수컷을 끼니로 먹어 치웁니다. 이는 윤리적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참가자들을 희생시켜 그 대가로 힘차게 지속되는 생명이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1965년 카야는 19세의 외로움에 바다에 몸을 맡겨 살면서 제이스를 해변에서만 마주치게 되면서 카야는 제이스를 마음에 둡니다. 그 후 점핑 가게에서 제이스를 만나 피크닉 약속을 잡고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다음날 제이스의 보트를 타고 포인트 비치에서 제이스가 하모니카를 불어주면서 카야에게 키스하며 다가오지만 거부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야의 고독은 제이스를 받아들이고 같이 소박마루로 가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카야는 조개 껍질 목걸이를 선물로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며 카야는 희망을 느낍니다. 데이트는 5년 만에 카야를 만나기 위해 오지만 카야는 제이스와 사귀입니다. 제이스는 카야와 사랑을 나눈 이후 거짓말로 카야를 안심시킵니다. 1966년 데이트는 카야를 만나 제이스가 다른 여자랑 지낸다며 이야기를 하면서 카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카야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지 묻습니다. 카야는 도서관에서 엄흉한 섹스 도덕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우렁차게 울며 암컷을 부르는 알파들 옆에 붙은 조망만한 항소개구리는 강인한 목청에 이끌린 암컷 여러 마리 중 알파 수컷이 그중 한 마리와 교미하느라 바쁜 틈을 타 약한 수컷은 남은 암컷 중 한 마리와 교미하곤 한다. 생존을 위한 창조적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67년 21살 카야는 3월에 마을 나들이 중에 제이스를 만나 친구의 소개를 받는 것이 줄에 엮여 질질 끌려가는 해초의 느낌을 받습니다. 카야는 신문을 하나 들고 집에 와서 펼쳐보니 앤드루스와 스톤의 약혼 발표를 보고 제이스를 피합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보트를 타고 위험한 질주를 합니다. 카야는 제이스의 보트가 발정난 수사슴의 거대한 뿔이며 경쟁 수컷을 쫓아내고 암컷을 유혹하는 부속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이란 차라리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나은 휴경지인지도 모릅니다. 1968년 데이트의 추천으로 카야는 책을 발행하고 수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출판된 책을 보고 오빠 조디가 방문하면서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카야는 엄마를 암여우를 비유하며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전자가 전해지는 이 너의 삶 또한 가혹한 삶을 버텨나가면서 생존 본능이 동물과 똑같다고 느낍니다. 떠나는 이유는 설명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갈매기의 부리의 반점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새끼들이 부리의 반점을 콕콕 쪼아야만 부모가 먹이를 준다 라며 생존 본능을 설명합니다. 카야는 데이트를 만나 책을 선물로 줍니다. 1929년 카야가 버섯을 수집하는 동안 몰래 온 제이슨은 폭력을 가해 카야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간신히 피해 탈출합니다. 카야의 얼굴은 멍이 들고 부어있고 무릎은 피가 나서 부어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음을 생각하며 카야는 엄마를 생각하며 이해하였습니다. 카야는 당하고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체이스의 기습 방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체이스는 소방마루에서 떨어져 두부 외상과 꺾인 다리로 누워있는 시체를 두 아이들이 보면서 보안관에게 신고합니다. 에드 잭슨 보안관과 부보안관은 주변 수색을 하였으나 흔적과 지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으며 기호미원을 따지지 않고 접근했습니다. 그 사망 시간은 69년 10월 29일 새벽 2시로 추정되며 사망 원인은 망루 추락, 후두부와 두정부의 신경내하 수체에 가해진 급작스러운 충격, 부러진 척추입니다. 증거 1로 이질적 섬유, 붉은 울 섬유를 발견합니다. 증거 두 번째로 새우잡이 어부 헬 밀러는 카야의 배가 소방마루로 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 세 번째 로더니는 카야와 체이스가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증거 네 번째 패티 러버가 체이스의 진주 목걸이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보안관은 영장을 가지고 카야 집을 수색하면서 카야의 붉은 양털 모자를 발견하고 카야를 점핑 가게 앞에서 붙잡습니다. 카야의 알리바이로는 1969년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그린빌에 갔으며 편집자를 만났고 1969년 10월 30일 1시 16분에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 결과는 무죄로 선고되면서 그 이후 카야는 데이터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섭지에서 살아갑니다. 2009년 66세에 채집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를 찾았지만 고요히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카야의 비밀 서랍을 확인하면서 그곳에 조개 목걸이와 여러 편의 시가 적혀 있었으며 시는 불태우고 조개 껍질은 바다로 흘러 보내면서 판잣집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터는 호수 근처에서 섭지의 어두운 비원으로 순치대 부르는 수백 마리의 반딧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깊은 곳, 가재들이 노래하는 곳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